송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심이 가득한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도 결혼 후에 효자로 돌변한 케이스예요.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은 토익 학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공부머리는 없어서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와 공무직에 계시던 어머니 두 분 다 시간은 없었지만 돈은 많으셨죠. 그래서 저에게 과외란 과외는 다 시키셨습니다. 그랬기에 간신히 서울에 있는 대학은 진학했지만 그 이후 취업 또한 문제였죠. 아버지는 회사 분위기 망가진다며 저에게 자리는 안 내어주셨고 대신 아버지 친구분께서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곳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조건은 맞춰야 했죠. 억지로 토익 학원을 등록하기는 했는데 옛날처럼 누가 옆에 붙어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학원을 간다 한들 크게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스터디 그룹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난 거죠. 남편은 공부를 잘했어요. 영어를 이미 잘했지만 토익 성적이 만료되어서 갱신을 위해 등록한 거였죠. 처음에는 제가 많이 답답했을 텐데 저한테 짜증 한 번 안 내고 공부를 많이 도와줬어요. 알고 보니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학원까지 와서 집중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저를 보고서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여리여리하게 미소년처럼 잘생긴 남자가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이 도와준 덕분에 입사 조건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초중고 12년에 대학 4년까지 공부랑은 담 쌓고 지내던 저를 도대체 무슨 수로 구워 삶은 건지 궁금해하셨죠. 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토익 학원을 더 다니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가며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죠. 남편에게는 아버지는 안 계셨고 직장에 다니는 여동생과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경제활동은 따로 안 하고 계셔서 동생이랑 둘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고요. 저희 집 입장에서는 돈은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드렸어요. 결혼을 생각하는데 시댁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요.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사람구실하게 만들었다며 좋아하시던 부모님이었는데 남편네 사정을 들으시고는 그리 썩 좋아하지는 않으셨죠. 돈을 주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크면 그것만으로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저는 부모님에게 무조건 괜찮다며 봐서 알겠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설득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걸요. 그때는 저희의 만남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비극의 시작이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손은 안 벌리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 고생하는 꼴은 못 보신다며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해주셨죠. 상견례 때도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형식적인 예물에다는 생략하기로 하고 식만 올리기로 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듯 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남편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누이가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며 시어머니 생활비 지원을 끊어버린 거였죠. 남편은 교사 월급으로는 어머니 생활비와 저희 집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일반 기업으로 이직을 하겠다는 거였죠. 저희에게 대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크진 않았지만 저도 벌이가 있었기에 저축만 줄이면 저희 둘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싶었죠. 그리고 엄마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신 카드도 있었고요. 처음 한두 달은 나름 괜찮았어요. 퇴근하고 오면 남편이 집에서 이직 준비하면서 살림도 해주니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교사에서 주부로 이직했다며 농담하곤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입에서는 살림하느라 피곤하다는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취업 준비에 대해서 물으면 짜증내기 일쑤였고요. 그보다 문제는 남편이 모아둔 돈이 시댁 생활비로 다 들어갔다는 거였죠. 남편이 취업만 하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지겠지 싶었고 저는 시댁에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서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돈이 급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남편에게 장볼 때 쓰라고 준 카드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드값이 2배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역을 봐도 의심스러운 건 없는데 이마트에서 장본 거랑 주유비만 2배로 늘어났더라고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물어봤다가 괜히 싸울까봐 무섭기도 했고 어쨌든 이직 준비 중인데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별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생신이라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모습이 전혀 생활고를 겪는 분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지만 쉽게 꺼냈다가는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식사를 이어나가다가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웠을 때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생활비는 안 부족하시냐고 부족하면 말씀하시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넉넉하게 준다며 더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시겠다고 하셨죠.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회사에서 보너스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도 줘서 시누이가 챙겨줄 때보다 여유롭다고 하시는데 그때 퍼즐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이마트에서 제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을 싸서 드리고 있던 거였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랑 처음으로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제가 다이렉트로 물어봤어요. 왜 시어머니한테 나 몰래 백화점 상품권 드렸냐? 내가 시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건 왜 당신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냐고요.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만뒀다는 얘기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직할 거니까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냐면서요. 감정이 상해 있던 상태라 남편에게 이직할 생각이 있긴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반년 넘도록 면접 한 번을 안 보냐고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기업에서 안 불러주는 걸 어쩌라는 거냐며 짜증내며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2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생활비 못 드리고 장보라고 준 카드 가져오라고요. 당신이 어디가 됐든 취업하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한 수 접고 들어오며 그러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저도 단호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죠. 근데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제가 관리하냐며 시어미가 용돈 좀 받아 쓰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냐는 거예요. 집도 살만한 애가 그렇게 푼돈에 욕심내냐며 저보고 고약한 년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서 못 참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죠. 최근 반년 생활비 다 제가 드린 거고 남편이 준 상품권도 제 신용카드로 산 거라고요. 당신 아들 실직자라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거짓말한다며 2년 전연 하시더군요. 전화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당신이 자꾸 거짓말로 사람 바보 만드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했다고요. 남편은 저보고 돈 가지고 유세 부린다면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사람 만들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통수를 치냐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무능하게 보겠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한테 무능해 보이는 건 신경 쓰이고 백수 생활하고 있는 거 아내가 걱정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요. 그리고서는 너랑 다르게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끊으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남편 전화 끊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다시 왔는데 저보고 설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남편 자존심부터 지켜주는 게 여자가 할 일이지. 돈 많다고 유세 부리고 꼭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냐면서 또 욕을 하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생각할수록 열받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인내심 먹고 남편 쪼고 돈으로 유세 부리는 년이 되어 있었죠. 너무 억울해서 그날은 퇴근하고 부모님께 말도 없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하시는데 저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살면서 처음 본 듯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진행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태워다 줄 테니 집으로 가자고 하셨죠. 집에 도착해서는 아버지가 저희 남편하고 얘기 좀 하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문이 열리자마자 저한테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소리를 더 지르려던 찰나에 저희 아빠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신발도 안 벗고 걸어 들어가서는 남편 뺨을 후려갈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멱살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잠옷바람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손대는 걸 처음 봐서 충격을 좀 받아 있었는데 아버지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고는 욱하는 마음을 못 참았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럼 내 카드로 상품권 몰래 사서 빼돌린 거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지 아무 말 없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저희 아빠 고소한다는 말에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남편하고는 협의 이혼으로 후루룩 정리했습니다. 가지고 온 거라고는 비루한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따로 정리할 것도 없었죠. 부모님은 다음에 재혼할 때는 꼭 엄마 아빠 의견 좀 적극 반영하라고 하시는데 결혼은커녕 남자 만날 생각까지 사라져서 재혼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되었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이직할 때까지 참고 살았으면 제명에 못 죽었겠죠? 아마 남편 이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